첫 번째 주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 윤석열 총장이 사수를 했다, 고발을. 이 의혹. 민주당에서는 쿠데타다, 헌정 쿠데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정치 공작.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의혹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의문들이 조합된다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이트가 될 것이고 그 의문이 풀리지 못한다면 윤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 공작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일단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뜨거운 법사위 현장 하이라이트 장면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 개입 시도 사건,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고위 간부, 그것도 검찰총장의 가장 최측근 인사가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는 고발장을 써가지고 고발 사주를 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 텔레그램 사진 자료 몇 개 나와 있고 실체도 없고 음모와 주장만이 난무하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법사위의 위상을 우리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한번 바꿔서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확정된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김경수 그 지사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의 수행실장이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총장이 사주한 거라면 마찬가지로 이 드루킹 댓글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가 사주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고스란히 고박을 사주합니까? 김웅 의원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총장이 또 손준성 기획관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여야가 뜨거웠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미리 예고드리면 오늘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는 방송 전부터 뜨겁습니다. 자, 여야를 대표해서 대표 주자들도 모셨고 검사 출신의 법조인도 오늘 모셨습니다. 미리 예고드립니다. 오늘 뜨겁습니다. 이 논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거 수사감이다. 수사 체계 전환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로 갈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나 혹은 사전 사후에 인지 없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관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감찰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수사로 넘어가야 된다. 수사로 넘어가서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 신속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만약에 감찰 결과 아무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인데 현재 스코어 말씀드리면 손준성 검사가 전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전달한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은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윤 총장과 가깝고 그 이상의 무언 관계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재민 기자. 그렇죠. 지금 양쪽 여야 모두 프레임 짜기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서로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뭐 북풍 공작과 이제 대비해서 검풍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고 반면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회창 씨 아들 병역 의혹을 허위 폭로했던 김대엽 씨 사건에 비유해서 뭐 제2의 병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양쪽이 서로 공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자 어떤 사건의 프레임을 짜려면 최소한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규명된 실체가 뭔 거죠? 참 실체가 지금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요. 그야말로 뭐 여태까지 그나마 남아있는 어떤 증거라는 게 공소장인데 고발장이죠. 고발장인데 그 고발장이 뭐 검찰이 쓴 것 같다. 뭐 혹은 뭐 그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은 뭐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검찰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사실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한 거죠. 추정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모든 국민의 첫 번째 판단 근거는 아마도 대검 감찰 결과가 될 겁니다. 예. 전 여기서 굉장히 좀 어제 법사를 보면서 당혹스럽고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태도입니다. 자, 그럼 대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지금 나오는 건 이미 대검의 감찰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임명한 김호수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금 감찰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추미애 전 장관과 가깝다 이런 게 기존의 평가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최소한 저 자리에서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어서 답변하기 어렵다. 뭐 이 정도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답변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각별한 사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작이라는 건가요? 법무부 장관이 감찰 결과 나오기도 전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정이 오히려 이 사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자, 선거를 앞두면 최소한 내각은 중립적인 신용이라도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태도로 보이는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과연 그 결과를 수긍하겠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의 문제 제기는 박범계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기자의 생각은 감찰 결과가 어찌 됐든 수사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감찰 결과를 건너뛰고 윤 총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아주 가까운 무언가의 관계를 상정하면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문제 제기인데 여권을 대표해서 나온 전재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법무부하고 대검의 감찰 가지고서는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어제 오늘도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검사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바로 직전에 핸드폰을 초기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도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휴대폰 포렌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라는 사람들은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엇을 이제 증거인멸을 해야 되고 무엇을 없애고 해야 이게 이 처벌받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계속 연차를 내고 있습니다. 출근 안 하고 있죠. 출근 안 하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죠? 그다음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라졌습니다. 당대표 전화도 안 받고 기자들 여러 수십 통의 전화도 안 받다가 사라졌다가 어제 이제 오전 오후에 두 분이 이제 입장문을 낸 것인데 저는 이분들이 어디서 뭐 했는지 그 사이에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죠. 뭐 만났을 수도 있고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수사로 전환을 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사실관계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받았고 또 전달했다라는 이것은 이제 팩트로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작년 4월 달에 이 고발장이 그 작년 8월 달인가 4개월 뒤에 작년 8월 달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직접 당하게 되는데 그 고발장과 거의 똑같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번호가 그 고발장에 틀리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적시가 돼 있는데 실제 작년 8월 달에 국민의힘에서 최강욱 의원을 고발했을 당시에 그 고발장에도 틀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그대로 해가지고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올 6월 달에 1심에서 벌금 80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여러 정황상 지금 나와 있는 증거도 있고 실제 이제 고발이 이루어진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야가 정쟁하고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여야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하고 위임받은 권력 그 이상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민주주의와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의 소재거리가 아니고 여야가 머리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의 위상을 제대로 세울 것인가. 이건 알겠습니다. 나라의 문제입니다. 여당은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드리셨던 것처럼 이미 사실관계는 다 규명이 됐다.
라고 인식을 하고 강하게 수사 드라이브를 외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야권을 대표해서 나온 천하람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되게 공감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문제고 여야가 공방의 소재로 써서는 안 되는 문제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방금 아까 이재명 기자 말씀처럼 여야가 공방의 소재로 쓰기도 부적절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공방의 소재로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고 이 고발장이 검찰에서 나온 거라는 것도 아직 밝혀진 게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찰해보고 정말 뭔가 문제될 거리가 있다면 국민들께 이걸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박범계 법무장관 어쨌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사이다. 근데 그 이상의 관계다. 윤석열 총장과 이 손 검사의 사이는 그 이상이다. 아주 가까운 사이보다 그 이상의 사이는 도대체 뭡니까? 뭐 가족도 아닌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 모두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지금 밝혀진 팩트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대표 생년월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최강욱 대표 이미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실제 생일과 법조인 대관에 나와 있는 생일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법조인 대관은 오늘 법조인 많습니다만은 그 법조인들의 정보를 쭉 정리해 놓은 대백과 사전 같은 겁니다. 거기에 최강욱 의원의 생일이 국민의힘에서 접수한 고소장에 있는 생일로 적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꼭 손준성 검사나 국민의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법조인 대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여권에서는 마치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 내지는 손 검사가 오답을 베껴 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마치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달받은 사람의 신원이나 이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 사람인지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명확하게 판단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추측성으로 여야의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 주자들의 의견 들어봤고요.